안녕하세요.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우리가 20년, 30년 동안 남편이랑 애 낳고 살면서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잘 몰랐구나. 내가 결혼 생활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. 내가 나를 몰랐구나.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남편이 바람이 나면 정말 내가 지금까지 알던 모든 상식과 지식과 감정 이런 것들이 막 소용돌이를 치면서 내가 지금까지 대체 뭐 하면서 산 거지?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남편이 바람난 후에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많이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었구나 입니다. 많은 아내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. 제가 그동안에 남편이랑 허구한 싸우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막 집 나가라 그러고 나는 너랑 이제 못 산다 이혼이다. 정말 뭐 별것까지 했을 정도로 이혼이 코앞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바람이 나고 보니까 제가 이 결혼 생활을 놓지 못하겠더라고요. 남편한테 울고불고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.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. 그러니까 남편이랑 오래 살면서 대면하고 이혼해도 상관없다. 나는 이 사람이 별로 소중하지 않다. 나는 네가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없다. 라고 생각을 했던 아내분들이라도 진짜 막상 남편이 바람이 나서 심지어 이혼 요구까지 하면 나 이혼 못하는데? 나 이 사람 사랑하는 것 같아. 이 사람 나한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구나. 라는 거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. 애들 아빠라서가 아니라 나 혼자 애들 못 키운다. 애들 아빠 필요하다. 이런 애들 아빠라서가 아니라 진짜 이 인간, 이 남자에게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상성욕이라고 해서 남편이 바람난 후에 몇 년 동안 섹스를 쓰고 남편이 나랑 하자 그래도 내가 도망 다녔는데 내가 오히려 성욕이 막 생겨가지고 이 남자한테 막 다가가고 있다.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시죠. 두 번째는 남편이 남자였구나 하는 겁니다. 나는 이 사람이 나랑 섹스하자는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성욕이 없는 남자라고 생각해서 밖에 나가서 이러고 돌아다닐 줄은 상상도 못했다. 이 남자는 워낙 선비 같고 자기만의 기준이 있고 도덕적인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남한테 비춰지는 모습이 소중한 사람이라 밖에 나가서 그런 이상한 짓, 바람이나 성매매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고 다녔다는 게 충격이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. 내 남편도 성욕이 있구나. 내 남편도 달겨드는 여자 마다하지 않는구나.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. 세 번째는 이 인간이 많이 모자르구나. 이 인간 완전 병신이구나 하는 것도 많이 느끼십니다. 내가 알던 이 남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? 어떻게 저렇게 뇌가 없나? 갑자기 왜 저래 저 인간이? 바람이 나면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남편이 병신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오는데 이제 병신 같은 포인트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. 섹스하는 여자가 자기 여자인 줄 알아요. 자기 애를 둘이나 낳아서 키우고 20년, 30년 동안 지 부모 봉양하고 애들 낳아서 키우고 살림하고 지 곁에 있었던 이 마누라보다 지금 현재 자기한테 다리 벌려주는 그 여자가 더 소중하고 그 여자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새끼, 지 새끼들보다 상간녀 애들을 더 지 새끼처럼 생각하는 미친놈들도 있고요. 이 여자가 어떤 여자든 간에 자기랑 몸 섞는 여자는 다 자기 여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여자가 뒤돌아서면은 자기 약점이 될 만한 것들도 있잖아요. 가족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라든지 사업상에 탈세하는 거 불법적인 거 이런 것까지 상간녀에게 다 오픈을 하는 거예요. 나중에 뒤통수 맞을 줄 모르고 그럴 때 이제 아내분들은 아니 얘가 왜 이러지? 왜 원래 이렇게 병신이었나?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. 그리고 또 안 들킬 줄 안다는 게 있어요. 아내분들이 남편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나한테 들킬 거라고 생각 안 했어? 나한테 들키면 어떻게 하려고 대체 그렇게 한 거야?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들이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들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. 이래요. 그리고 자매품으로는 나는 네가 그렇게 상처받을 줄 몰랐어. 미안해. 입니다. 아니 바람이 난 거를 마누라한테 들킬 줄도 모르고 마누라가 알았을 때 얼마나 상처받을 줄 상상도 못했다는 거에서 얘가 진짜 섹스에 미쳐가지고 자기 한 치 앞도 못 쳐다보고 이러고 다녔구나. 내가 이렇게 병신 같은 새끼랑 살았나 하는 현타가 오는 거죠. 그리고 또 알면서 당한다는 게 또 병신 같은 게 있습니다. 어떤 거냐면요. 상간녀가 이 남자를 입안에 혀처럼 굴면서 오빠 최고다. 너무 맛있다. 짱이다.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? 어머 처음이야. 너무 좋아. 막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게 입 바른 소리고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홀라당 넘어간다는 거예요.
그러니까 상간녀가 이렇게 립서비스하고 몸 바쳐가지고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술술술술 빠져나가거나 자기가 약점 잡히거나 그런 건 줄도 모르고, 아니 알면서도 당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은 특히 이런 거죠. 자기 자존감이 낮아서 남의 칭찬과 인정을 끊임없이 갈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여자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다 털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. 어떤 남자들은 여자들이 조금만 애교 떨고 조금만 립서비스하고 칭찬해주고 하면 얘가 날 좋아하나? 하면서 어느 순간 지가 더 걔를 좋아하고 있어. 그래서 아내분들이 진짜 속 터지는 게, 막상 저 여자랑 잠도 못 잤으면서 저 여자를 정서적으로 막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 경우에 아내분이 너무 많이 속 터져 하시죠. 그리고 느끼는 네 번째는 이혼이 쉬운 게 아니구나입니다. 우리가 아가씨 때나 이런 일을 겪기 전에는 뭐 그렇게 바람 피우는 사람 붙들고 구질구질하게 살아. 바람 피우면 끝이지. 당장 이혼이야.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막상 당해보세요. 당해보면요. 눈앞이 캄캄해지고요. 뭐 하나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고요.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관이 무너지기 때문에 뭐 거의 멘붕이 아니라 거의 뭐 정신병자 됩니다. 그러니까 무슨 당장 이혼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럴 수도 없어요. 그런 거를 이제 아내분이 많이 느끼시죠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거를 느끼기만 하고 끝낼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본 지혜로운 아내분들을 보면 이런 점을 느끼고서는 이거를 남편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더라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남자구나, 내 남편이 성욕이 있는 사람이었구나, 내 남편이 되게 섹스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, 이거를 이참에 느꼈다. 그럼 남편과 관계 회복을 할 때 남편이 원하는 거를 내가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조금 싫다라도 참고 맞춰준다든지, 아니면 내 남편이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었구나, 지금까지 내가 너무 딱딱하고 땡땡거렸구나, 이런 걸 느꼈으면 남편을 대할 때 좀 더 부드럽게 대하고 립서비스라도, 입 바른 소리라도 당신 최고다, 당신 고맙다, 당신 월급날이네, 맛있는 거 차려놓을게, 이러면서 막 립서비스를 한다든지, 그런 식으로 이 둘이 관계를 회복하는데 내가 먼저 노력을 하면 남편도 내가 원하는 것을 그때서야 들어줄 거고, 그래야 둘의 관계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를 지혜롭고 여우 같은 아내분들은 그걸 알고 활용을 하시더라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은 남편이랑 상간녀가 헤어졌을 때, 남편 옆에 여자가 없을 때 내 이런 노력도 먹히는 것이지, 만약에 남편이랑 상간녀가 아직도 붙어 있어, 남편이 나한테 관심도 없어, 그런데 나 혼자 먼저 들이대고 내가 막 잘해주고 립서비스를 해주면 오히려 더 우습게 되고 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, 일단은 남편이랑 상간녀를 확실히 떼내는데 일단은 전력을 다하셔야 되고, 떼낸 다음에 회복할 때는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발휘해 볼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회복 사연도 많으니까요.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안녕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